모든 것을 잃었을 때 한 인간에게 남는 건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소설 백성은요, 한 가족의 비극을 통해서 바로 이 질문, 그러니까 진정한 강인함이 한 게 뭔지 깊숙이 파고드는 아주 묵직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을 딱 한 구절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바로 가지는 부러져도. 정말 짧은 문장이지만 여기에 앞으로 벌어질 모든 비극의 무게가 실려 있다고 할 수 있죠. 이건 그냥 단순히 몰락했다 이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관직, 재산, 그리고 명예까지 조상 대대로 이어져 온 모든 게 정말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져 내린 겁니다. 남은 건 오직 살아남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 뿐이었죠. 그래서 이 소설이 우리한테 이렇게 묻는 거죠. 겉으로 보이는 모든 게 다 산산조각 났을 때 우리 내면의 가장 깊은 곳에 남는 건 과연 뭘까요? 자, 그럼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첫 장면은 비봉산의 좀 쓸쓸한 풍경에서 시작되는데요. 한때는 정말 대단했던 아버지 호안이 딸 비화한테 좀 의미심장한 옛날 이야기를 하나 해줍니다. 아버지가 딸한테 들려주는 게 바로 이 봉황 전설이에요. 뜨거운 열기 때문에 결국엔 그 아름다운 둥지를 버리고 멀리 떠나야만 했던 봉황. 이 슬픈 이야기가 결국엔 자기들 운명에 대한 비유였던 거죠. 그러니까 이 둥지를 잃은 봉황은 모든 걸 다 빼앗기고 하루가 다르게 쇠약해져가는 아버지, 호한, 바로 자기 자신을 상징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가지가 부러진 나무가 되어버린 거죠. 자, 이제 무대가 바뀝니다. 성 안의 시끌벅적한 광장으로 가볼게요. 평화롭게 춤 공연이나 보던 곳이 순식간에 명예를 건 아주 잔혹한 싸움터로 변해버리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이 사건의 불씨를 당기는 건 바로 전박이 형제, 억호, 만호에럽. 아니, 사람들이 다 쳐다보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옥진이라는 전론 여자한테 막 추군대면서 진짜 바닥을 보여주죠. 바로 그때 다 죽어가던 것처럼 보이던 호안이 딱 나서는 겁니다. 그의 입에서 터져나온 이 불같은 호통은요, 이건 그냥 화가 나서 소리치는 게 아니에요. 짓밟힐 대로 짓밟힌 사람의 마지막 남은 존엄, 그걸 지키려는 외침이었던 거죠. 와, 근데 그 순간 진짜 모두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어버립니다. 쇠약해 보이던 호안이 순식간에 두 청년을 제압해버린 거예요. 아니, 노인이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그런 날랜 몸놀림으로 주먹은 억호 배에, 발은 만호 얼굴에 정확히 꽂아버리면서 그냥 순식간에 상황을 끝내버려요. 자, 여기서 호안에 숨겨져 있던 정체가 드러나는 겁니다. 그냥 몰락한 양반이 아니었던 거예요. 과거에 김 장군이라고 불렸던 엄청난 무예를 지닌 인물이었던 거죠. 이 겉모습과 실제 모습의 엄청난 반전, 여기에 사람들이 그냥 압도당해 버립니다. 그런데 뭐랄까, 정정당당한 승부는 딱 여기까지였어요. 모두가 이제 싸움 끝났다고 생각한 바로 그 순간에 정말 가장 비겁한 방식의 복수가 시작되죠. 억호가요, 옆에 있던 다른 노인의 지팡이를 확 빼서 들더니 아무 방비도 없이 돌아선 호안의 등을 그대로 내리치는 겁니다. 쓰러진 노인 위로 정말 비우듯이 무자비하게 매질을 해대는 거죠. 바로 그때 그 연약해 보이기만 하던 딸 비화가 진짜 무슨 맹수처럼 억호한테 달려들어요. 그리고 그의 손등을 꽉 깨물고는 절대로 놓아주질 않죠. 아버지한테서 봤던 그 강인함이 딸한테도 똑같이 숨어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작가는 여기서 잠깐 시점을 확 틀어서 이 잔혹한 형제의 속을 슬쩍 보여줍니다. 그리고 바로 이 장면 때문에 이 형제의 나쁜 짓이 훨씬 더 섬뜩하게 느껴져요. 아니, 이 형제들은 대체 뭘까요? 그냥 태어날 때부터 괴물이었던 걸까요? 작가는 이들의 사적인 공간으로 우리를 데려가서 이 질문에 대한 좀 복잡한 힌트를 던져줍니다. 아무도 없는 방에서 전박이 형제가 아버지 춘하를 훔쳐보면서 막 낄낄대고 있어요. 참 저속하죠. 그런데 그림 속 한 여자를 보더니 오코가 갑자기 전혀 예상치 못한 기억을 떠올려요. 그게 바로 이 대사예요. 어쿠는 그림 속 여자한테서 돌아가신 어머니의 모습을 본 거예요. 아니, 이런 인간적인 감정을 가진 애들이 어떻게 광장에서 그런 짓을 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이 지점이 그들의 잔인함과 묘하게 겹쳐지면서 악이라는 게 대체 뭘까 하는 선택한 질문을 우리한테 던지는 거죠.
자, 이제 작가는 시야를 좀 더 넓힙니다. 호환과 비화가 겪는 이 고통이 그냥 개인의 불행이 아니라 이 시대 전체에 깔려있는 어떤 부조리의 한 단면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여기 두 개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장소도 다르고 인물도 다르지만 결국엔 똑같은 질문을 하고 있어요. 왜 착한 사람은 벌을 받고 신념을 지키는 사람은 고통을 받아야 하냐는 거죠. 이걸 통해서 작가는 선과 악의 경계가 완전히 무너져버린 그 시대의 부조리한 모습을 아주 날카롭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다시 이야기의 중심으로 돌아와서 이 모든 시련이 끝난 뒤를 한번 볼게요. 그야말로 폭풍이 한번 휩쓸고 간 자리에 아버지랑 딸 사이에는 그 어떤 걸로도 깨트릴 수 없는 아주 단단한 유대감 같은 게 남은 거죠. 그리고 마침내 호환이 딸한테 이런 말을 합니다. 딸이 얼마나 용감한지 직접 눈으로 보고 나니까 아들이 아니어서 아쉬웠던 마음이 완전히 사라진 거예요. 이건 딸의 그 내면의 힘을 온전히 인정해주는 아버지가 딸한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칭찬이었던 거죠. 네, 맞아요. 다시 처음에 그 비유로 돌아온 겁니다. 관직이나 땅, 명예 같은 가지는 다 부러져 버렸을지 몰라도 가족이라는 그리고 그 내면에 있는 강인함이라는 둥치는 여전히 굳건하게 살아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결국 이 소설 백성이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던지는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모든 게 무너져 내린 잿더미 위에서 우리를 다시 일어서게 만드는 그 진짜 힘은 과연 어디서부터 오는 걸까요? 한번 생각해 볼 문제죠.